테슬라 소식입니다. 제2의 테슬라 천정부지 몸값 스페이스X 기업 공개 나설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위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스페이스X에 대한 몸값은 날로 치솟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의 몸값 추정과 함께 머스크가 과연 기업 공개에 나설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보는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는 대략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0억 달러 정도였던 가치는 이 회사가 쏘아올리는 인공위성 수가 늘어날수록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현재는 1,5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페이팔을 매각한 자금 1억 8천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출자해 2002년 설립된 우주 탐사 전문 기업이다. 설립 초기와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1,500배 이상 오른 셈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보유한 의결권은 7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이 66.6%인 점을 고려하면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80곳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는데 금액은 100억 달러 상당이다. 구글이 2015년 투자에 참여하면서 8%의 지분을 갖고 있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 투자법인 중에서는 최초로 넥슨의 모회사 NXC가 190억 원가량의 지분을 확보했고 미래에셋도 1,600만 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공개 가능성은 전망이 엇갈린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월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 대해 주식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식통은 스페이스X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공개 매수를 추진 중이며 주당 80달러 이상의 IPO 가격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스페이스X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머스크 역시 스페이스X에 대한 기업 공개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의 내부 자금 사정이 탄탄한 상황에서 굳이 기업 공개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머스크는 테슬라 기업 공개 이후 공매도 공격에 크게 시달린 바 있다. 주유 결정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반대에 막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머스크로서는 스페이스X에 대해 기업 공개를 나설 경우 동일한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고 우려할 만하다. 돈 문제가 아니라면 비상장으로 남겨두고 지금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사내 기업인 스타링크를 분사시키고 상장시킬 수 있다는 시각은 많다.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해 스타링크 IPO 시점과 관련해서 3에서 4년 뒤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에는 IPO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돈 벌 때 됐다. 생성 AI 각양각색 수익 모델 투입 본격화. 생성 AI 열풍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생성 AI로 언제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테크 기업들의 행보가 본격화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생성 AI판에 뛰어들면서 생성 AI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는 생성 AI 기술 자체가 제공하는 새로운 경험과 관련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것이 이슈를 주도했지만 이제 본전을 뽑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악시오스 최근 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관련 업계가 내놓은 생성 AI 수익 모델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독료를 받거나 광고를 팔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회사들의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픈 AI는 챗GPT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월 20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도 내놨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 챗봇 기반 검색을 무료로 풀면서 광고와 광고의 부가가치를 더해줄 데이터 마이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면서 유료를 가미한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어도비의 경우 기존 구독 모델의 프리미엄 기능으로 생성 AI를 결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해도 생성 AI 서비스를 돌리는 데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투입된다. 기존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과 비교해 원가 측면에서 계속하기 생성 AI를 무료로 제공하기는 여러모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런 만큼 유료 모델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B2B 측면에서 보면 생성 AI 관련 기업들은 구독 서비스가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기업 시장에서 수억 명이 쓰는 간판 클라우드 생산성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 가격을 사용자당 월 $30로 책정했다. 먹혀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경기 위축 속에서 기업들이 1인당 $30짜리 코파일럿이 지갑을 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존 B2B SaaS에 생성 AI를 붙이고 추가 가격을 받으려는 유력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 셉 CEO도 생성 AI 기반 프리미엄 기능에 기업들이 비용을 낼 것이란 게 낙관적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생성 AI 판으로 몰려드는 돈 중 엔비디아 같은 GPU 업체나 오즈,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생성 AI 기술과 서비스를 팔아먹고 사는 회사들 중 누가 생성 AI 열풍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다.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곳들에 LLM을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듯 보인다. 빅테크들은 마음만 먹으면 총알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된 오픈 AI 등 범용 거대 언어 모델 업체들이 수익 모델을 입증할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원격 의료 아마존 클리닉, 미국 50개 주로 확대. 아마존의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클리닉이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전역으로 확장된다. 2일 대만 IT 매체 IT홈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34개 주에서 문자 메시지와 비디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아마존닷컴이나 아마존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마존 클리닉이 다룰 수 있는 건강 문제의 범위도 2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요로 감염, 결막염, 남성 발기 부전 등도 포함됐다. 또한 예약이나 보험 없이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약을 처방받고 배송받을 수 있다. 아마존은 큐라이 헬스, 헬로 알파 스테 DMD와 같은 온라인 의료 공급자들과 협력해 아마존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클리닉의 문자 상담은 약 $30에서 $40 사이며 비디오 상담은 $70에서 $100 사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아마존도 잠재 고객사. 내년 HBM 시장 본격 확대. 인공지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내년부턴 구글이나 아마존 등 빅테크까지 고객사로 등장하며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HBM 주요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내년 이후 HBM 사업 2배 이상 성장을 자신한 것도 이 같은 수요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일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인 구글과 아마존 앱 서비스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의 속도를 내면서 내년 이후에는 HBM의 주요 고객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트렌드포스는 구글과 오즈는 이미 HBM3 또는 HBM3의 후속 버전인 HBM3E를 활용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한창이다라며 이들에 더불어 북미와 중국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들도 자체 칩 개발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 향후 AI 칩 시장 경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글과 오즈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격이다. 현재 AI 서버의 핵심인 그래픽 처리 장치 공급을 엔비디아와 AMD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들에게 GPU를 공급받고 있다. 엔비디아의 GPU인 H100이나 H800은 단위당 $20,000에서 $25,000다. 게다가 이 GPU가 AI 서버당 8개 이상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서버 구축에만 단위당 2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든다는 얘기다. 앞으로 AI 서버 용량이 더 커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GPU와
HBM의 용량도 몇 배씩 커지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구글은 자체 AI 칩인 구글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개발하는데 상당 부분 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즈도 지난해 말 추론형 AI 반도체인 인퍼런시아의 두 번째 모델을 공개한 것은 물론 이미 데이터 센터와 AI 스피커 알렉사 등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외에도 애플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가장 화두로 삼고 추진하는 게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이다. 메타도 최근 자체 설계 반도체인 메타 확장형 비디오 프로세서와 메타 훈련 및 추론 가속기를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4년 전부터 AI 칩 개발을 시작해 아테나라는 제품을 내놨고 TSMC에서 생산해 내년 초면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빅테크 대부분에서 자체 AI 칩을 출시하면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HBM의 수요처는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SK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HBM 공급사가 엔비디아와 AMD 같은 GPU 제조사를 고객으로 잡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운 구조지만 빠르면 내년부턴 글로벌 빅테크들까지 SK하이닉스와 삼성의 직접 고객사가 될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도 이 같은 시장의 흐름을 일찌감치 파악해 내년 이후부턴 HBM 수요가 올해의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2분기 실적 발표에 이은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은 최근 생성형 AI 시장 성장으로 HB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이미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수요를 확보했고 내년엔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BM 수요가 폭발하는 내년 이후엔 기술 경쟁도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기술력으로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신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는 내년엔 4세대 HBM인 HBM3와 함께 후속 제품인 HBM3가 시장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